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전연구 방법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최초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대부분의 대학원 과정이 와서 이제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은 처음 논문이라는 걸 씁니다. 학위 논문은 당연히 처음 쓰고 그 과정 중에 학술 논문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처음 이렇게 논문이라고 하는 글의 형식을 처음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원생 분들과 마주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게 이 논리적인 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붓 가는 대로 그냥 쓰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메일도 자주 쓰고 또 메시지도 자주 보내고 카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단편적으로 내 생각을 즉각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형식은 익숙한데 이거를 어떤 논리 정연한 상태로 어떤 형식에 맞춰서 내 논리를 끝까지 쭉 끌어내는 거. 더더군다나 내가 주장한 사실 자체를 논거를 찾아서 계속 내 주장을 강화시켜 놓는 이런 글을 너무 어려워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이제 자꾸 자료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호기심이 없으면 연구 자체가 시작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궁금하면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면서 뭔가를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 논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계속 펼쳐 나가다가 또, 내가 이렇게 논리를 뻗어 나가기에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있네? 라고 하는 것들 찾아 나가면서 또 내 논리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증거 자료들을 놓고, 또 글쓰기 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객관화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통계도 하게 되고 또 질적 연구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코딩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뭐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이런 거 자체가 다 연구하는 과정인 거죠. 논문 쓰는 과정인 거고요. 음, 막상 석사 과정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접한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이 있어요.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그럼 지금부터 다시 국문법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학우님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학부 과정을 거치면 대학원이라는 과정을 가셔야 되잖아요. 대학원이라는 과정을 가면 대부분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석사 과정의 친구들이 이 받았을 그런 고통, 충격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는데 저는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이 과정을 잘 거쳤을 때 내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의 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받는 사람으로서 뭔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단순하게 학위를 따기 위한 전초기지 성격으로서만 그냥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다못해 박사인데 석사 논문 지도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쓸 줄을 모르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여드릴게요. 매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고민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학습 자료실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허준희 교수 관련해가지고 이 허준희 교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벌였는지, 앞으로 나오는 내 삶에 있어서 나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진일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기사나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고요. 어,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봤죠. 이런 서로 간의 파트너십, 이 스포츠맨십.
동료의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역지사지 아닌가 안전을 확보하는 거. 그럼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물론 그 형태적으로 안전심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편향을 막을 만한 여러 가지 제도, 절차, 가장 중요한 안전문화에서의 어떤 가치관, 또 그 가치관들이 신념과 모여서 만들어지는 관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TSMC 사례를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높은 이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결국 조직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격차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삼성전자에서도 근무했었고 TSMC에서도 근무 경력이 있고 지금은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분의 얘기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경영 관점에서 또 안전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고요. 네, 뭐 이런 침수 피해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리스크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간접 체험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그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학우님들과 의견을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외국 학회 논문 투고한 거 이런 관련된 것도 우리가 연구 방법론적인 방법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올려놨던 거고요. 오늘 사실 우리 학우님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음.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접근했던 방법론이 아닌 수학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해야 될 것이냐. 수포자로서 평생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 수학적인 논리적인 추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다시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다시 봐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우님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물리학이라든가 단순한 게 아니라 잘못 표현했지만 어쨌든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처럼 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제적인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양한 학문들이 되게 중첩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정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과 저와의 경험도 다 다르니까 서로 하나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라이브 강의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사이버대다 보니까 기본 강의는 원웨이 방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Q&A 게시판도 있고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두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만 그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이 라이브 강의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온라인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논의할 수 있다면 그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 비단 한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라이브 강의실을 11주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 이런 호기심, 이런 자료들을 올리면서도 우리 학우님 중에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전달받았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좀 설렘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도약을 이루는데 다채로운 입체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 저는 항상 제가 약속한 그 시간에 온라인 공간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내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